조에서 발표를 하게 된 박병주입니다. 프로젝트는 치킨집 그룹웨어 시스템이고 팀원 모두 비전 공자이면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 비전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 어떻게 해야 할까, 구현 영상, 최적의 기술, 구현 후 우리는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내 관리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 주제 선정입니다. 사내 관리 시스템으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주제 선정을 위해 한창 회의를 할 때의 일입니다. 회의를 하다 보니 치킨 이야기가 나왔고 팀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킨과 관련해서 우리가 개발할 모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시스템 개발 및 뉴지보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맡은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프로세스 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내 관리 시스템으로 그룹웨어를 정했습니다. 그룹웨어란 전자결제, 사내 게시판, 일정 관리 등 기업 구성원의 업무 공유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능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비전 시스템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분석 설계 단계입니다. 요구사항 정의, 유즈케이스 모델링, 분석 설계 모델링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분석 설계 모델링에서는 ERD, VOPC 화면 정의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 정의입니다. 요구사항 정의의 목표는 개발할 시스템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사용자의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기능적 요구사항을 정형화하며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체계화해서 시스템 범위를 정의합니다. 이후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정의해서 진행할 분석 설계의 자료가 됩니다. 다음은 유즈케이스 모델링입니다. 먼저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기능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때 사용자, 개발자, 분석가 누구나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보고 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도록 작성했습니다.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정의된 유즈케이스는 유즈케이스 정의서를 통해 구체화가 됩니다. 개발 순위를 표시하는 유즈케이스 유형 정의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뉘며 필수는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시스템의 구현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유즈케이스가 어느 페이지에 반영이 되었는지 매칭하는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는데 이때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의 모든 항목이 유즈케이스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석 설계 모델링입니다.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작성하는 VOPC, ERD, 화면 정의서의 차이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VOPC는 뷰 컨트롤러 모델 3가지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각 컨트롤러마다 필요한 뷰와 모델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분석 단계에서 작성된 VOPC는 설계 단계에서의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설계 단계의 VOPC는 이후 완성된 프로젝트의 구조와 일치하게 됩니다. 분석 단계에서의 화면 정의서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정의했습니다. 유즈케이스 기반으로 화면을 도출하고 이벤트 처리 방법을 정의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의 화면 정의서는 분석 단계에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실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 레이아웃과 설계 경로를 정의했습니다. 마지막 ERD로 요구사항 및 유즈케이스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테이블을 정의했습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정규와 규칙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여러 가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추상하였고 설계 단계에서는 논리적 ERP와 VOPC 기반으로 개발 편의성을 위해 역정규화 작업을 통해 테이블을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구현 영상을 소개할 신민서, 안채은입니다. 마감해야겠다.
아이디랑 패스워드 쳐야 되는데 비밀번호 또 까먹었네. 비밀번호 찾아야겠다. 유비1040 신춘봉 010-8340-7290 전송. 지금 춘봉 씨가 요청한 인증번호는 청기화랩 API를 이용해 문자가 전송됩니다. 왔다. PT4LC 확인. 됐다. 1111 그리고 이제 로그인 해야겠다. 이야, 영상 멋있네. 장난 아닌데? 공지사항 확인해야겠다. 프로모션 새로 나왔네. 됐고, 대구 대연정 5천만 원 달성했다고? 우리도 빨리 달성해야 하는데. 됐고, 그러면 어제 일매출조를 좀 봐야겠다. 일매출 상세조의 그래프는 비차트를 이용했습니다. 됐고, 오늘 일매출 등록해야겠다. 저는 매출일자 선택하고 후라이드 치킨 15개, 그리고 양념치킨 5개, 슈프림 3개, 와랑 2개, 치폴레 4개 등록. 잘 등록됐는지 확인해야겠다. 15, 5, 3, 2, 4, 잘 된 것 같네. 그리고 필요한 물품 있는지 주문해야겠다. 우선 어제 뭐 주문했었지? 양념이랑 감자랑 태백산수 주문했었네. 오케이. 그리고 저번에 주문한 거 취소해야겠다. 취소했고 이제 주문 요청해볼까? 내가 사야 되는 게 지리산 감자랑 태백산수랑 맥주 좀 사야겠다. 이제 주문해야지. 주문 요청에서는 상품 개수만큼 장바구니에 담깁니다. 주문하기에서는 아임포트 신용결제를 이용했습니다. 작년월일 쓰고 왔다. 오케이. 결제하기 누르고 지문 인식하면 됐다. 그리고 잘 주문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맥스 햇감자 태백산수 잘 됐다. 이제 로그아웃 해야겠다. 주문 들어온 거 확인해야겠다. 뭐 들어왔지? 맥주랑 햇감자랑 태백산수 들어왔네. 어떤 사람이 시킨 거지? 신 사장님이구나. 바로 출하해야겠다. 지점에서 요청한 주문은 본사 사원으로 접속 시 조회 및 출하가 가능합니다. 출하 시 주문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취소 요청 들어온 거 취소해주고.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어제 새로운 물품 들어갔다 그랬는데 등록해야겠다. 이름이 친환경 숟가락이었는데. 그리고 재고 500개 있고 청정원에서 만들었다 그랬어. 제대로 등록됐네. 이제 필요한 물품 좀 발주해야겠다. 햇감자 비타 500골드. 오케이. 그리고 숟가락을 추가로 300개 더 발주하고, 햇감자도 비타 500도 하고 전송. 발주됐네. 제대로 발주됐는지 확인해봐야겠다. 3개 다 발주됐고 어제 발주한 거 취소해야겠다. 발주에서는 입고 완료 시 물품의 재고가 올라가고 발주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발주했고, 그리고 문대리님이 부탁한 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구나. 문대리님 아이디로 접속해야겠다. 그룹웨어에서는 각 기능마다 부서별 직급별로 접근 권한이 다르게 부여됩니다. 아이디가 이거 비번이 이게 아니구나. 맞아 이거였던 것 같은데. 맞다. 바로 신규 가맹 등록해야겠다. 지점명은 비트점, 지점장명은 김태현 매니저님, 전화번호 쓰고 우편번호 검색은 다음 주소 API를 이용했습니다. 주소는 문자열이 아닌 지역코드로 관리됩니다. 지역코드는 지역별 지점 조회 시 사용됩니다. 그리고 2개 지점이 폐점했다 그랬는데 풍동점 하나랑 전환하고 전환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광주에 됐고, 그 다음
대전광역시의 궁동점도 폐업 전환했다고 했어. 그리고 확인해봐야겠다. 제대로 폐점 처리됐네. 됐다. 이제 로그아웃 해야겠다. 신부장님이 나인우여 수정하라 그랬는데 얘네가 맞나? 맞는 것 같네. 수정해야겠다. 권한이 없구나. 신부장님 아이디로 접속해야겠다. 로그인하고 됐네. 그리고 바로 거래처 관리 들어가서 수정해야겠다.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다 그랬었는데 수정하고 수정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제대로 수정됐네. 그리고 SC제일은행 추가해야겠다. 그룹웨어 내에서 재사용성이 높은 데이터들을 모두 코드로 관리합니다. 코드 관리에서 등록 수정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그룹웨어 내에 변경사항이 반영됩니다. SC제일은행 추가했고 그 다음에 카드로 SC제일은행 카드 등록해야겠다. 이미지 업로드에서는 베이스 64를 사용했습니다. 카드 번호랑 카드명 쓰고 그 다음에 아까 추가한 SC제일은행 선택하고 최유화 사원에게 맡겨야겠다. 이렇게 등록했고 썸네일 가서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여기 있네. 수정도 가능하고 제대로 등록됐네. 다음에 김성용 사원 급여 계좌 바뀌었다 그랬는데 수정해줘야겠다. 계좌번호 바꾸고 은행도 기업은행으로 바뀌었다 그랬어. 수정했고 제대로 수정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제대로 수정됐네. 그리고 어제 비품산 거 전표 등록해야겠다. 매입 전표고 9일했고 알파문구에서 5만원어치 샀다 그랬지? 전표 내용은 비품 구입이면 되겠지?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제대로 확인됐네. 그리고 매출 전표만 한번 봐야겠다. 가맹 발주 주문이 이루어질 때 매출 전표를 등록합니다. 발주 주문 취소 시 해당 매출 전표도 함께 삭제됩니다. 오케이. 급여 등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지난 월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월은 중복 검사를 통해 이미 등록된 급여가 재등록되지 않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박경주 부장님 190만 원이나 하던데 수정해야겠다. 수정했고 제대로 수정했는지 확인해봐야겠는데. 수정됐네. 그러면 급여 확정하고 이체해야겠다. 급여 이체는 아인푸트 계좌 이체를 이용했습니다. 급여 이체가 완료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급여 이체됐고 한번 이체 완료됐는지 확인해볼까? 된 것 같네. 급여 대장 확인해봐야겠다. 급여 대장은 회사에서 지불한 한 달치 임금의 총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급별 부서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일은 우리가 하는데 이사님들이 다 받아가네. 오케이. 집에 가고 싶다. 우선은 얼마 일했는지 좀 봐야겠다. 일은 많이 하는데 월급은 안 늘어나네. 출근해야겠다. 오케이, 출근했고 공지사항 확인해봐야겠다. 지점장과 상호는 조회할 수 있는 공지사항이 다릅니다. 넌 또 야유회 간다는 거야. 우선 비존 인사제도 수정해야 되는데. 공지사항은 CK 에디터를 이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공지사항은 작성자만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정했고 수정됐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한글 매니저 제대로 돼 있고 휴식 시간 2시간 됐고 이제 이사님의 비서부 등록해야겠다. 부서 관리에서 각 메뉴에 대한 부서별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서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상태 변경이 가능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영구 삭제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비서부 등록됐고 이제 사원 한 명 추가해야겠다. 분명히 박동석 씨라 그랬는데 주민번호 12월 4월생이고 9일날 입사하셨고 그다음 핸드폰 번호 쓰고 전화번호 쓰고 비서부의 사원 그다음에 우리은행 쓰시네요. 시급은 9,000원. 행복 빌라 201호. 그다음에 도장 등록해야겠다. 된 것 같은데? 제대로 등록됐네. 확인해봐야겠다. 됐고 이제 입사 환영한다고 메일 보내봐야겠다. 입사를 환영합니다. 메일 보내기 기능은 자바 메일 API를 이용했습니다. 오케이, 메일도 보냈고 그냥 홍길동 씨 퇴사로 치야겠다. 수정하고 퇴사 9일자로 손버릇이 나쁨 전송. 그다음에 퇴사로 치했는지 확인해봐야겠는데. 제대로 됐네. 그리고 인사 발령해야겠다. 발령 확정 시 청규 RF API를 사용해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인사 발령도 끝났고 주말 근로 등록해야겠는데. 103번. 이게 중복됐구나. 4번으로 해야겠다. 근태 관리를 위한 근태 코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말 근로는 출근이 8시 그리고 종료는 6시. 오케이, 꼭 확인해야겠다. 제대로 등록됐네. 그리고 박경주 부장님 저번에 주말 근로 하셨던데 그거 등록해야겠다. 이게 9일에 10일이구나. 10일로 하셨고 그다음에 근태 코드는 주말 근로 2시간 하셨다 그랬는데 120분.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해봐야겠다. 문대리님 대표이사님이 등산에 가자고 대신 결제해달라고 하셨어요. 또 등산해야. 네. 결제 양식에서 선택한 결제서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작성자는 결제서의 담당으로 도장이 미리 찍혀 있습니다. 후원은 비트캠프고 그다음에 여기 간격 좀 줄이고 그다음에 소요시간 2시간 정도면 되겠지. 그다음에 여름맞이 북한산 산행 재간자 없고 기타는 북한산 8월 17일 9시 복장은 자유롭게만 되겠지? 사원을 클릭한 순서대로 결제 라인이 구성됩니다. 상신 시 결제 라인의 첫 번째 사원에 대기 결제함으로 전송됩니다. 오케이, 우선 상신했고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님 아이디로 들어가서 대신 결제해야겠다. 결제함은 진행, 대기, 반려, 완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행 결제함은 자신이 작성한, 대기 결제함은 자신의 결제를 기다리는, 반려 결제함은 반려된, 완료 결제함은 완료된 결제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고 이제 내 아이디로 들어가서 제대로 완료됐는지 확인해봐야겠다. 결제관리 결제함에 완료 결제함이 있겠지? 요거다. 오케이, 도장은 다 찍혀있고 내용도 이상 없고 됐다. 이제 퇴근해야겠다. 퇴근 시에는 근태와 함께 총 근로시간이 등록되어 회계부의 급여 등록 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기술 소개 발표가 있겠습니다. 기술 소개에서 백엔드 부분을 맡은 한지현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적용한 개발 환경과 사용했던 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입니다. 화면 UI로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리액트를 적용했습니다.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의 확장 문법인 JSX 기반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CSS로는 리액트 부트스트랩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구글 머터리얼 디자인 기반의 머터리얼 UI, 그리고 머터리얼 UI 기반의 전부 리액트 템플릿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에디터로는 웹페이지나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컨텐츠를 작성하게 할 수 있는 CK 에디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론트엔드 및 리액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프로젝트 아키텍처 설명 이후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엔드입니다. 백엔드에서는 자바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아파치 톰캣 버전 8.5로 웹 서버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이븐으로는 웹 프로젝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프링과 마이바티스로 SQL의 모듈화와 그 개발 환경의 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리고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로 아마존닷컴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RDS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엔진엑스로 아파치와 같은 웹 소프트웨어인데 리액트를 배포할 때 엔진엑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메일 발송 기능에는 자바 메일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개발 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로는 오라클 SQL 디벨로퍼를 사용했고, 이 오라클 SQL 디벨로퍼는 테이블과 테이블 칼럼의 생성, 수정, 삭제, 그리고 오라클 함수의 생성, 그리고 SQL 구문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손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형상 관리는 GitHub를 활용하였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형상 관리는 Git for Window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리액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툴 수트는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이클립스 기반의 개발 환경입니다. 저희는 STS로 백엔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맨은 개발한 API를 테스트하고 이 테스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이 API 개발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툴입니다. 저희는 이 포스트맨을 사용해서 이 백엔드 서버의 REST 컨트롤러 데이터 통신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설계 단계에서는 오픈앱 IO로 화면 정의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스타 UML로 유즈 케이스 모델, 클래스 다이어그램, VOPC, ERD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오픈 API입니다. 문자 발송 기능 구현에는 청계열의 메이페이를 사용했고, 그리고 카카오페이 결제 기능에는 아임포트, 주소 찾기 기능에는 다음 주소 API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아키텍처입니다. 상단에는 리액트가 적용된 프론트엔드 서버이고, 하단에는 백엔드 서버입니다. 클라이언트는 1차적으로 이 프론트엔드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이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서 프론트엔드 서버에서 백엔드 서버로 리스폰스 리퀘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백엔드 서버에서 REST 컨트롤러, 서비스 레이어, 퍼시스턴스 레이어를 통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거친 데이터를 다시 프론트엔드로 리스폰스합니다. 이때 프론트엔드 서버하고 백엔드 서버에서 주고받는 데이터는 이 표준 데이터 포맷인 JSON이고, 이 REST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백엔드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로 이 프론트엔드 서버에서 화면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리액트와 프론트엔드 서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론트엔드 기술 설명을 맡은 발표자 문명환입니다. 처음 저희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하고 트렌디한 화면단 기술인 리액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 팀원들은
그냥 이 리액트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고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주 동안 저희들은 리액트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스터디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에 리액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리액트란 무엇일까요? 뭐지? 여러분께서 구현 영상에서 보셨던 저의 웹 프로그램이 단 한 번도 페이지 전환이 없었다고 한다면 믿겨지시나요? 이를 SPA라고 하는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리액트는 단 하나의 HTML 파일만을 가지며 여러 컴포넌트들을 조립하고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 화면을 구성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화면이 전환되고 있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화면단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페이스북 개발자들은 기존 MVC 패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리액트를 개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MVC 패턴에서는 모델과 뷰 사이에 데이터 흐름이 양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방향 데이터 흐름의 아키텍처는 소규모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그 복잡성이 높아져 기능이 하나만 추가되더라도 에러가 발생했을 때 문제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개발자들은 플럭스 패턴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흐름이 단방향으로 흐르는 이 아키텍처는 데이터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데이터의 흐름을 예측하기가 쉽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여도 대처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어서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한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저희는 순수한 리액트만으로 화면을 구성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데이터 상태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리액트는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컴포넌트에서 다른 컴포넌트로 상태값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트리 구조에 따라서 상위 컴포넌트까지 넘겨주고 해당 컴포넌트에 도달할 수 있는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리덕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하나의 스토어를 생성하였고 그 스토어에 상태값을 저장함으로써 해당 스테이트를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에게 값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리덕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뷰, 화면에서 클라이언트는 액션을 발생시킵니다. 이 액션에는 이 액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타입과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하나의 객체입니다. 이 액션이라는 객체는 리듀서에게 전달이 되고 리듀서는 기존 스토어에 있던 상태값과 새로 액션으로부터 받아오는 데이터 값을 비교하게 되고 데이터 값이 변화된 것을 판단하게 되면 리듀서는 변화된 데이터 값을 스토어에 저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스토어에 상태값이 저장되기 이전에 저희가 만든 백엔드 서버와 데이터 통신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리덕스에서는 이 빨간색 영역을 미들웨어라고 합니다. 저희는 미들웨어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리덕스 사가를 사용하여 액션이 리듀서로 넘어가기 직전에 액션을 가로챘습니다. 이후에 엑시오스라고 하는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저희가 만든 백엔드 서버와 AJAX 통신을 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SPA의 특성상 HTML 파일이 하나이다 보니 URL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컴포넌트들에게 URL을 부여하고 화면 변화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리액트 라우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화면을 이쁘게 꾸며줄 수 있는 CSS 프레임워크로는 마테리얼 UI를 사용하였고 마테리얼 UI를 기반으로 만든 전보 리액트 테마를 사용하였습니다. 텍스트 에디터로는 CK 에디터를 사용하였고 알러트로는 스트리트 알러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100% JSON 형식의 AJAX 통신만 하자고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파일 업로드에서도 베이스 64를 사용하여 인코딩, 디코딩 하였습니다. 잠시만 이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리액트를 개발할 때는 Node.js에 잠시 올려두면서 개발의 생산성을 높였고 이렇게 구현된 리액트는 엔진X라고 하는 웹서버에 배포시켰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오로지 저희가 만든 리액트하고만 통신을 하게 되고 리액트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만든 와스로부터 AJAX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저희의 프로그램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 소개를 마치고 간단하게 후기와 저희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셔도 됩니다. 안 보입니다. 내보자겠는데. 안녕하십니까. 생산 관리를 맡은 박경주입니다. 처음에 리액트로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걱정이 앞섰는데 동기들과 김영진 강사님이 도움을 줘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문 관리, 코드 관리, 결제 관리를 맡은 안채은입니다.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 걱정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 관리를 맡은 신민섭입니다. 저희 조가 이제 리액트를 했잖아요. 그 자바 배운 거를 또 활용을 했지만 그래서 되게 겁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한 두 달간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아무도 안 알려줘서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강사님이 처음에 존버라고 하셨어요.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존버하면 되겠지. 존버 박사에 많이 맞더라고요. 존버하니까 결과물은 어떻게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개발자의 길을 가시게 되면은 거기서 뭐 부장님이 뭐 민섭 씨 우리 다음에 C로 한번 해보지 하면은 잘 존버해서 잘 버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개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액트 그룹에서 이제 공지사항, 경영관리, 인매출을 담당한 한지원입니다. 처음 도전하는 분야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의욕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저희 팀원들이 또 잘 이끌어줘서 이제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무리시키게 돼서 좋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진행해주신 김영진 강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이지만 동생들에게 치여서 무늬만 팀장이었던 팀장 문명환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5명 다 비전공자에다가 그리고 뭐 회사도 다녀본 적도 없으면서 주제는 사례관리 시스템으로 정하고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리액트를 저희끼리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진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팀원 하나는 뭐 울기도 했고 어떤 팀원은 정말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물어볼 정도로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그 힘든 시간 덕분에 저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뭐 기술력이 늘어났다, 뭐 코딩 실력이 늘어났다 이거는 잘 못 느끼겠지만 단 하나 배운 게 있다고 하면 같이 일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협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배려하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이렇게 아웃풋 나오게 해준 저희 팀원들에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저희를 위해서 땀을 흘려가시면서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김영진 강사님 저희도 제일 걱정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성공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저희를 계속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118기 항상 6개월 동안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평생 가자.